네, 안녕하십니까. 권은영호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픽소크 센서 알아보기. 그 중에서 그 바로메타 오늘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메타는 기압계죠, 기압계. 기압을 재는 센서입니다. 기압을 왜 잴까요? 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론이 위로 올라가면 지금 이게 몇 미터 올라갔는지 그 고도를 이제 알아내기 위한 센서인데요. 우리가 GPS는 그 고도가 해발 고도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해발 고도가 나와요. 이 바로메타도 해발 고도인데요. 이 바로메타는 기압계를 쓰는 고도입니다. 그래서 이 GPS는 아주 정확한 고도가 나오는데 바로메타는 오차가 많은 고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드론을 만들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 갖고 GPS를 못 샀어. GPS가 이게 뭐 싸진 않아요. 이것도 뭐 한 5, 6만 원, 뭐 좋은 거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S를 못 달았으면 그럼 고도를 못 재냐? 그게 아니에요. 이 FC 안에 바로메타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메타가. 그래서 FC 안에 고도계 기압계가 들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기압이 어떻습니까? 이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요. 밑으로 내려오면 기압이 높아집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드론이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게 얼마만큼 낮아지느냐 그걸 측정해서 고도를 환산해내는 그런 센서가 되겠고요. 이 기압계 센서는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FC에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뭐 따로 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센서고 우리가 고도를 알기 위해서 사용된다. 근데 문제는 오차가 많다. 오차가 아주 커요. 오차가 몇 미터씩 오차가 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그리고 바람 부는 날 틀리고 날씨가 저기압인 날 틀리고 고기압인 날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충의 고도를 알 수 있는 거지 기압계 가지고 정확한 뭐 센티미터 단위의 뭐 고도를 그런 거는 기대를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는 그 바로메타 기압계라는 거는 그냥 대충의 고도를 알아내는 장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바로메타보다 이제 정확한 우리가 이제 거리를 알아내기 위해 고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쓰는 장치가 GPS와 라이다입니다. GPS와 라이다. 그래서 우선은 라이다부터 알아볼게요. 거리 센서, 그 디스턴스 센서인데 이제 그 라이다인데 보통은 이제 거리 측정기로 씁니다. 골프 쳐보신 분들은 그 이제 골프 용품 중에 거리 측정기 있어요. 거리 측정기. 그래갖고 내가 여기 공 떨어진 데서부터 홀까지 내가 이거 딱 쳤을 때 몇 미터를 쳐야 되나 뭐 이제 그거 망원경 같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거리 측정하는 그런 요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게 다 라이다입니다. 그래서 라이다라는 거는 빛을 쏴가지고 그 빛이 한쪽 구멍으로 쏘고 한쪽 구멍으로 반대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빛의, 그러니까 쏜 시간과 돌아온 시간의 두 시간차를 측정을 해서 거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은 쉬운데, 이 센서는 정말 저는 이게 참 대단한 센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근데 그 몇백 미터, 뭐, 요런 몇 미터 이거를 쏴가지고서는 그 시간을 측정해내면 그게 0.0000001초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리를 계산해내는데 그게 아주 정확해요. 센티미터 미만으로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이 만든, 진짜 여러 가지 전자공학의 진짜 우리가 그 대단한 기술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엄청 비쌌어요, 라이다가. 근데 엄청 비쌌는데 요즘은 싸요. 요즘은 그냥 몇만 원이면 다 이런 단초점 라이다들은 그냥 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를 드론의 밑바닥에 납니다. 밑바닥에 달아가지고, 밑바닥에서 이렇게 쏘죠. 드론을 밑바닥에 달아서 바닥으로 이제 빔을 쏴서 바닥과의 거리를 측정해내는 그런 장치가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드론 앞이나 옆에다가 달면
드론에서 이제 그 장애물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쓰는 게 이제 그 거리 센서고요. 또 우리가 이제 픽스호크에선 테라인 팔로잉이라는 비행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형을 따라가는 모드죠. 지형을 따라가는 모드. 그래서 산비탈 같은데 이렇게 경사진대에서는 드론이 이렇게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끔,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뭐 그렇게 할 때 쓰는 모드가 이제 테라인 팔로잉 모드인데, 그런 이제 테라인 팔로잉 모드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센서가 이제 아크플로우 겁니다. 그래서 아크플로우 센서, 이게 이제 한 30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 해요. 더 하겠다. 요새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게 300불 하니까, 뭐 한 45만원, 50만원 하겠네요. 그래갖고, 요 센서가 이제 그 라이다하고 옵티컬 플로우가 같이 들어있는 센서인데, 예, 그렇게 괜찮고, 그 다음에 VL531 L1X 요거는 이제 단초점 라이다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리가 짧습니다. 4m 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싸요. 요건 10,000원 정도 하는데, 예, 아주 쌉니다. 예, 근데 이제 거리가 짧다. 예, 그런 게 있고요. 뭐 기타 뭐 라이트웨어도 많이 쓰고요. 라이트웨어 거 뭐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라이다들 종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에 설치를 하고, 보통 이제 기본은 이제 하방을 보게끔 이렇게 달죠. 예, 그러고 이제 파라메타 설정을 할 때, 파라메타가 우리가 이제 센서들을 이네이블 시키는 파라메타는 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KF2로 시작합니다. EKF2. 그래서 EKF2가 그 칼만 필터죠.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인데, 이 확장 칼만 필터 모듈이 소프트웨어입니다. FC에 있는. 이 확장 칼만 필터 모듈이 모든 센서의 데이터를 총괄을 해요. 얘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얘가 일진짱. 그래갖고 이제 다 똘마니들 이렇게 쫘르륵 드론에 달려있는데, 걔들 중에 오늘은 이 똘마니를 쓸까 말까, 이거를 결정하는 애가 그 EKF예요. 칼만 필터예요. 그래서 칼만 필터가 이제 라이다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라이다는 레인지 센서로, RNG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인지의 파라메타에 여기에도 이제 위치가 있죠. XYZ.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라이다 센서를 어디에 달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위치를 이제 넣어줘서, 예, 단 위치로 여기 지정을 해주고요. 요거를 이제 렌지 센서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네이블로 해주고요. 라이다 센서를 안 쓰겠다 그러면 디세이블로 해주면 됩니다. 기본 값이 이네이블로 되어 있는데, 라이다 센서가 지금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이네이블 해줘도, 예, 사용은 어차피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 파라메타 값은 기본이 이네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이네이블로 놔둬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뭐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디스턴스 센서 라이다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라이다를 이용한 이제 뭐 장애물 회피라든지 또 그 테라인 팔로잉 모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파라메타들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뭐 여기 뭐 시뮬레이션 뭐 방법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들어가시면,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은 지금 강좌 올라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제 프로그래밍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것들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센서가 있고, GPS와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 GPS라는 센서, 이거 아주 중요한 센서인데요. 이 GPS 센서는,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